안녕하세요. HPSP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HPSP가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핵심 바로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HPSP의 수급을 봤을 때 지금 기관 쪽에서 최근에 매도 물량들을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1일에 대량의 매도가 한번 나왔고, 그 전부터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7월 1일에 보면은 뭐 투신이라던가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이게 하필이면 7월 1일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국민연금이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상반기에 조금 유예가 되었던 리밸런싱이 이제 공식적으로 재개가 된 첫날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내 반도체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제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대형주 중에서 그동안 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최우선 매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소송 리스크, ST와의 소송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니까 기관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기관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HPSP를 반도체 안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매도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세게 찍힌 거고, 뭐 그 전부터 이런 불확실성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답답하고 지루한 거는 기관과 투신이 들고 있던 물량들을 계속 쏟아내기 때문에 이 매도세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고점 찍고 주가가 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조정의 명분도 있고 그리고 하락의 힘도 강했던 구간인데, 여기에 더해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또 폭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SK하이닉스도 떨어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HPSP의 주가도 같이 지금 이렇게 세게 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은 하락을 다 두드려 맞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뭐 ST와의 소송 리스크든 아니면은 앞전에 공매도 이제 찍었을 때, 이 고점 찍었을 때는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명분은 있었지만 HPSP의 수급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외국인의 공매도와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리밸런싱 수급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한 방, 두 방 계속 때려 맞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HPSP의 주가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요. 앞전에는 이 공매도가 엄청 세게 나왔거든요. 고점 찍고 떨어질 때. 그럼 주가가 결국에 올라가는 거는 이 힘싸움이란 말이에요. 매수의 힘이 세냐, 매도의 힘이 세냐. 공매도가 많다라는 거는 매도의 힘이 세다. 하방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힘이 세다라는 의미니까 HPSP가 지금 약해져 있는 구간에서 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그래도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공매도 누가 쳤었어요? 또 외국인이 공매도 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의 이제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슬슬 HPSP 그래도 주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포지션들을 슬슬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줄어들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공매도 포지션 정리되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매수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면서 나오는 숏 커버링 매수세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오는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기관의 매도세만 멈춘다면 얘네가 그만 판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안 나왔는데, 지금 뭐를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거나 혹은 매수로 돌아서 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흐름,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반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 HBSP 반격이라고 두 글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HBSP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거 떨어지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지금은 좀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리밸런싱 매도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가 한번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조정이 나올 명분은 있다. 그러면 HPSP의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바닥이 잡히고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냐? 저는 일단 4만 원 라인 좀 선을 그어놨거든요. HPSP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 4만 원의 선을 그어놓으면요. 이 파란색 선이 앞전에는 올라갔을 때 저항으로 한번 작용을 했다가 여기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구간을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지지 라인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이 4만 원이 가격적으로도 중요한데 지금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초록색 선 52일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란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1년 정도의 주가 평균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이 1년 선을 또 지키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만 원 부근이 강력한 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는 우리 메이저 수급들도 하락을 멈추고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최소한 매도는 좀 멈출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런 자리부터 우리가 반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HPSP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중이라서 약간 묻힌감이 있는데 이런 호재성 뉴스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HPSP가 지금 삼성이라던가 그리고 SK의 D램용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HPA 장비,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HBM4E에 적용이 되는 D램용 HPA 장비를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용 HPA 장비만 쓰고 있었는데 이제 HPSP가 D램용 HPA 장비는 메모리 3사 중 북미 빅테크 기업에만 납품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까지도 HPSP의 장비를 쓴다라는 거는 HPSP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고압 수소를 다루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공정인데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높은 안정성이 HPSP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지금 HPSP가 예스티와의 HPA 장비 관련해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여러분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냐면요. 자, 일단은 앞전에 특허 심판원, 특허 법원에서 6월 18일 날 결과가 나온 게 HPSP가 그다음에 예스티에게 너네 내 특허 침해했지? 라고 하니까 예스티가 니네 특허 애초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무효다. 예스티가 이제 내 기술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HPSP의 특허 자체는 유효한데 다만 예스티 장비 기술 이것도 HPSP의 특허 범위 바깥에 있는 게 맞다.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EST가 좀 우세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거든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 13일 날 이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EST가 그래서 만든 장비가 실제로 HPSP의 특허를 침해해서 피해를 줬냐를 따져서 판매 금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HPSP의 앞전에 이제 김근영 전무가 주총에서 이거 본격 대응하겠다. 그리고 본 게임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앞전에 나온 판결은 서류상에 기술 아이디어만 보고 비침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EST가 실제로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하려는 실제 양산 장비를 뜯어보면 분명 HPSP 이거 특허 침해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쟁점이 좀 가려져야 되는데 HPSP가 완전히 진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결과나 이슈들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뭐 이 정도 내렸으면은 이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처럼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도 뭐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주가가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HPSP가 원래는 독점이었는데 이거를 ST가 또 같이 만들게 되면 이 독점 구조가 깨진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PSP가 원래 이 독점 구조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ST가 설사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HPSP가 그동안 이제 견고하게 다져왔던 이런 기술력들을 한 번에 쉽게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HPSP는 글로벌 빅테크나 대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을 쉽게 뚫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파이도 커집니다. 시장의 파이가 똑같은데 이거를 뭐 HPSP랑 EST랑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그다음에 EST가 만약에 이 시장에 침투를 해도 HPSP의 점유율이나 이 시장에서 먹는 부분들은 크게 막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본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HPSP랑 EST랑 소송하는데 EST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독점 구조 깨지겠다. 그럼 주가 떨어지겠네.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팔고 나가고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힘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던 구간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건데 오히려 내려갈 때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비싸서 못 샀었는데 또 이 정도로 내려가고 사실 뭐 악재가 거의 다 안 좋게 결과가 나온 것처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내려갔을 때 이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HPSP가 물론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야, 지금 시장이 어지간히 좀 버티고 좀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래도 바닥을 좀 잡을 텐데. 안 그래도 HPSP가 조금 불안한 구간에 있어. 증시까지 이렇게 막 폭락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증시 하락도 조금 진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증시 바닥 잡는 그 시점, 오 한번 급락이 나오면은 이게 거의 뭐 신용 물량들이 털려 나가거든요. 네,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샀는데 막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실이 커지면은 그것들을 못 버티고 소매 물량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투매 막 나오면서 떨어질 때 그때가 우리에겐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HPSP를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반격을 할 건지를 살펴보면 결국에 이제 주가의 힘이 매수의 힘이 세냐 매도의 힘이 세냐 이건데, 자, 지금은 일단은 매도의 힘이 셉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어쨌든 이 바닥 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으려면 첫 번째는 HPSP가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지금 거래가 한번 빵빵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야지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매도 물량 나올 게 더 이상 많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추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추세가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 추세를 위로 다시 꺾어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수급이 어떻게 돼야 돼요? HPSP 지금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기관이 그만 팔고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고 이 숏 커버링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기관이거든요. 기관은 지금 리밸런싱 매도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뭐 앞전부터도 그랬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수급 꼬임이 조금 반영이 되고 그만큼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안정감을 찾아줄 때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가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될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HPSP 보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저는 세력의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신호가 뜨면 올라가고 이 신호가 뜨면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또 내려가다가 그런 바닥 잡고 이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 떨어질 때 말고 애매할 때 말고요. 애매할 때 매매하면 또 떨어집니다. 조정 길어지거나. 바닥 나왔을 때 세력의 매수 타점 떴을 때 이때 우리가 반격하고 공략해서 매수해서 반등 나왔을 때 우리가 회복을 하든 아니면 올라갈 때 잘라내든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지금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HPSP는 아무 때나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제가 원하는 타점들이 나왔을 때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올 때만 타점들 공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HPSP 반격해야 될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HPSP 반격 타점이 나왔을 때, 자, 매수합시다 매도합시다 라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올라가지? 어떤 이슈가 있지?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거 내려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타점 나왔을 때는 이제 잡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세력의 매수랑 또 매도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세력의 매수 매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 어떤 식으로 잡아내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HPSP 이제 매수 매도 타점들 핵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전략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락만 그냥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HPSP 지금 약간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빨리 못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락만 두드려 맞고 있으면은 이게 또 올라가도 잠깐 올라가도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이라던가 이 시점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이 시장 전략까지 뒷부분에 다뤄놨으니까 우선 끝까지 꼭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을 살펴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뭐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자,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2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2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2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2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9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채널의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 우리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왜 황소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소 같은 매매 이어가 볼 거니까요. 제 이름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앞으로 역전을 이뤄낼 거라는 전망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기존에 1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1등을 탈환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이미 1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2등이나 3등에서 1등으로 역전을 하게 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 1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수율 리스크입니다. 이 초기 종합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면 이 대규모 설비 투자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EUV 공정 급증이나 아니면 결합 밀도 상승 같은 리스크, 그다음에 실리콘 관통 전극 적층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공정에 EUV 적용으로 인한 결합 밀도 상승을 웨이퍼 단계에서 완벽하게 걸러내는 그런 기업, 그리고 디바이스가 패키징 되기 전에 웨이퍼 단에서 이제 D램의 불량 여부를 초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웨이퍼 테스트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요를 확보를 위해서 검사 인프라를 대폭 늘리면서 이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수백억 규모의 대형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 기업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로 매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2,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1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주들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만 조용히 매집을 할 거라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숫자 7 있죠. 럭키 7 숫자 7 하나 남겨두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매집해볼 주력주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PSP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목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전에 HPSP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번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앞전에 여기서 떨어질 때 수급을 보면은 원래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게 이제 이때 주포들은 외국계였어요. 외국계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그럼 이거 팔 때 매도하고 나간 이 주포들이 누구였을까요? 외국계겠죠. 그래서 이때 고점 찍었을 때 날짜가 이제 6월 15일, 6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럼 이때 수급이 어땠나 한번 봤더니요. 자, 6월 15일, 16일 날짜 보면은 자, 이때 신한투자증권이라던가 아니면 모건 스탠리, 뭐 JP모건 이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신한투자증권은 이제 국내 창구긴 한데 외국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국내 창구입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 전부 다 매도 포지션 잡고 물량들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구나, 거기가 고점이 됐구나라는 거를 이 수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신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가고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하고 나갈 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니까 HPSP도 마찬가지죠.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고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기준으로 잡고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변수라던가 이제 소송이라던가 뭐 증시라던가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매수나 매도 타점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들이나 아니면 이슈들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흐름들을 짚어드리고 있고, 또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서 여러분들 제 영상 못 볼 때도 있을 거고, 막 언제 사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아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나, 이슈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영상으로 흐름들 다 짚어드리니까 제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도 실시간으로도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리니까,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옆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반격이나 매수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들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쨌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때려 맞고 있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때려 맞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미증시 급락하고 국내 증시도 폭락하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근데 때려 맞을 때는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가 관망을 하더라도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될 타이밍에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락 다 두드려 맞고 올라갈 때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회복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저점 이탈하면서 좀 이제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하락이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 잠깐 참았다가, 그러고 나서 좀 과하게 내려갔다, 과대 낙폭 구간이 나왔다라고 할 때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반격할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코스피가 이제 추풍 낙엽이죠. 그래서 코스피 쪽 말고 우리가 일단 코스닥 쪽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앞전에 코스피가 떨어질 때,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사실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멱살 잡고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 수급들이 이제는 분산이 되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잘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폭락이 같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이 꽤 셉니다. 종목들이. 얘네 특징이 뭐냐면 하락이 센데 또 지수 반등 나올 때는 상승이 제일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애들이,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원익 IPS, 뭐 HPSP도 그렇고 반도체가 많습니다. 리노공업, 심텍,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테스, PSK, 제주반도체. 반도체가 대체로 많은데 지금 급락이 나오잖아요, 반도체가. 그럼 이런 종목들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지수 반등 나올 때는 제일 세게 튀어오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정의를 해놨다가, 아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반격의 타점을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또 생각보다 회복이 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고 그냥 손 놓고 자포자기 하고 있으면 이제 또 반등 나올 때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에서 제일 좀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라던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 같은 거는 지수 급락해도 지금 잘 버티는 편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또 그 이외에도 D&D 파마텍이라던가 올릭스라던가 예가캔바이오, 얘네도 최근에 좀 괜찮습니다. 파마 리서치라던가. 그래서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쪽 저는 주목을 해보면서 지수 반등 나올 때 제일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애들 집중해서 타점들 공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시장 때문에 속상하고, 아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많이 내려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참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떠날 게 아니라면은 뭐 이런 구간들도 좀 인내를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뭐 이럴 때는 잠시 기다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장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좀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할 거니까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번 하락 구간도 뭐 여느 때와 같이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